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의 분홍한국사 굿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12번째로 국권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더보기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12번 학습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시간은 1905년부터 1908년까지의 일입니다. 20세기 초의 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최익현이라는 사람과 안창호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칼을 써서 활동한 사람이고요. 안창호라는 인물은 글을 써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칼을 쓰거나 글을 썼거든요.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공간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역사의 교과서에 천재 34, 지학사 39, 미래엔 39, 비상 36, 두산 30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12번째 국권수호운동은 나라의 권리를 수호천사할 때 수호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이거는 11강에서 국권 침탈, 우리나라의 권리가 어떻게 빼앗기는지를 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로 지키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글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 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국권수의 의미를 보자면 나라국, 권리권, 지킬수, 도울호입니다. 나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먼저 항일의병운동인데요. 항일, 일본에 저항하는 의로운 병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보아 이 사람들은 칼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자거든요. 무에 대비되는 말은 문자입니다. 글자 할 때 문자고요. 무는 무의 무자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게 창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게 그칠 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적의 창을 그치게 하는 것이 나의 무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항일의병운동은 어떤 의병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이 을미년이어서 을미의병, 1905년은 을사년이어서 을사의병, 1907년은 정미년이어서 정미의병이라고 하고요. 을미의병의 원인은 을미사변, 중전이 시해당한 것, 그리고 단발령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중전이 사망한 것, 그리고 나의 머리를 잘라야 하는 것이 성리학적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항을 했고, 이거는 근데 양반들은 임금의 명령 하나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되는 사람들이라 고종의 권고로 해산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을사의병이 일어났는데 이거의 계기는 을사조약입니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을미, 을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익현 등이 의병을 조직했고 최익현은 대표적인 위정척사파였습니다. 이 화살표가 중요한데요. 개화파보다는 위정척사파의 영향을 받았고 글보다는 칼을 쓰는 사람들이 항일의병운동을 주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최익현은 그 사람이에요. 도끼 들고 가가지고 임금한테 지부상소 올린 사람. 임금님,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입니다. 우리 개항하지 말아요. 외양일체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을사의병 때는 최초로 평민 출신의 신돌석이라는 사람의 의병장이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1894년에 가부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분이 남아 있었는데 평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의병장이 됐었습니다. 1907년의 정미의병은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정미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이 의병에게 엄청 큰 군사력 확보가 되게 됩니다. 해산된 군인이 합류함으로써 전투력이 상승했고 13개 도에 의로운 군사를 조직해서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려 했으나
역사 연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의 연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인영 부친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인영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이인영이 이 십선조 창의군의 대장이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상을 치르러 3년상을 치르러 가야 아니면 가보겠소 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최익헌은 이제 의병을 일으켰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대마도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이 대마도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는 일본인이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없소 라고 해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1907년에 옥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애국개몽 운동을 볼 텐데 항일 의병 운동이 이제 칼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 깨우치게 하다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위정적 서파보다는 개화파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국개몽 운동을 했던 단체로는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엄청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신민회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창호,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안창호라는 인물을 만나보자고 했지요. 이 둘이 조직한 비밀단체입니다. 만든 해가 1907년 유명한 정민년이고요. 만든 목적은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가 이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한 방법은 실력 양성이었습니다. 실력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권리를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몽,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가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는 게 있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만들었던 도자기 회사가 있습니다. 자기 회사. 그래서 이런 자본도 모으고 교육을 통해서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을 벌였지만 1911년 완전히 우리나라의 권리가 빼앗긴 다음에 일제가 일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즈 총독을 암살했다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105명이나 엮어서 이제 감옥에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신민회 회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계기로 신민회는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민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독립운동 단체인데요. 다른 애국개몽 운동 단체와는 달리 교육과 산업을 일으키는 실력 양성뿐만 아니라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 독립 투쟁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개몽 운동은 글을 쓰는 단체지만 신민회는 글과 칼을 함께 쓰려고 했던 단체여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기에 있었던 운동 중에 뭐가 있냐면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고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확대되게 된 계기는 대한매일신보, 항성신문 이런 언론사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었던 베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장이었고 여기 있는 양기탁이 주필이었습니다. 대표 기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런 운동을 하니 국민 여러분 참여해주세요 라고 광고를 많이 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국제보상운동이 확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했던 담배. 그러니까 담배 가격 원래 이만큼이면 세금을 이만큼 붙여서 우리나라한테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담배를 피지 맙시다. 이런 운동도 전개했고, 빈혈을 내가지고 거기 있는 금도 냈고 이런 운동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 빚이 생기게 된 계기가 1907년에 있는 정미조약 때문입니다. 1907년은 정말 중요한데 정미조약이 맺어지기도 했고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기도 했고 고종황제가 퇴위당하기도 했고 신민회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미조약의 포인트가 제가 차관정치라고 했어요. 장관 밑에 차관에게 차관으로 다 일본인을 임명을 했는데 그 일본인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야 우리한테 이만큼 월급 줘야 되는 거 이게 니네 다 빚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빚이 쌓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키자라고 해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국권수호운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 수능 한국사 13번 문제인데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가락지에 담긴 반지에 담긴 애국심 발행년도 2007년 전국적으로 금주, 금연, 금가락지 모으기 등을 통해 상금을 마련하여 일본에 진 나랏빛이 국채죠. 갚으려고 한 국채보상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였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은 1925년에 이제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요. 조선형평사는 1920년대에 형평사를 중심으로 우리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했던 형평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건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지요. 이만성 등이 영남 만인서를 올리게 된 계기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안 됩니다, 임금님. 미국이랑 손잡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영남 지역의 모든 유생들이 올린 소라는 뜻이었습니다. 1880년대 위정적사 운동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영국인 베델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그렇게 크게 탄압할 수 없어서 이제 대한민실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약했던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신민회를 주도해서 세웠던 인물이기도 했었고요. 이번 문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48회 36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신문 광고를 낸 태극서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태극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을 키우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운 이 단체,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운 이 단체는 신민회인데요. 신민회의 산하기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민회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웠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자기 회사인 자기회사 그리고 출판사인 태극서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다 신민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제가 데라우즈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서 배고인을 잡아들이면서 여기에 신민회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신민회가 와해, 해산됐다라고 했습니다.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 국민의 권리를 신장, 높이기 위한 건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거 둘 다 1920년대 일이고요.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녀운동을 주도한 건 천도교가 만든 천도교계의 소년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방정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2강 국권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단통치, 식민지 시대의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